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화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의원님, 예. 이번 주는 누가 왜 의원님을 앵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래도 뭐 예. 어제 있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 결과, 예. 저는 이 결과까지는 당원들의 뭐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한 그 뭐 소중한 뜻은 존중되어져야 돼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이제 후보가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당 대표가 되기 전에 한 이야기나 또 뭐 그 상당히 극단적인 선명성을 또 위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의의 표현 뭐 예.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 결론은 강성 지지 후보로 당선이 됐잖아요. 예. 당선이 되고 난 이후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제 선거 때 한 얘기는 반드시 지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불과 10개월 이후에 예. 다시 이제 장동혁 집행부는 예. 이 장동혁 국민의힘은 또 국민적 심판을 받아요. 단일 대우로 내년 6.3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예. 당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또 그 계엄의 정당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위성을 갖다 해쳐대면은 예. 그런 중도 무당층 특히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 당을 단일 대우로 이제 애쳐대니까 예. 저 당의 몫을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을 갖다가 견제 비판하고 예. 또 그대 입법 권력의 그런 뭐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당선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 인터뷰 보니까 단일 대우로 뭉쳐서 이재명 그러니까 정부가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어제 이제 뭐 강한 선명성을 요구하는 항상 민주당이든 이당이든 예. 그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가장 선명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런 후보에 대한 많은 호감과 또 예. 지지를 보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가령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전에 또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 그런 자세와 태도 가지고 대통령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절단 나도 벌써 절단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그저께 예? 어저께 새벽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 그렇게 뭐 아양 떨고 쉽게 말하면 칭찬 일석으로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춤추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 거예요. 예? 그거 배나잖아요. 예. 그 배나야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느 쪽에 설래 그 이야기를 어제 간접적으로 또 물었잖아요. 예. 이게 달라졌잖아요. 예. 확실히 미국 한미 동맹으로 가겠다는 거 예. 그렇듯이 우리 장동혁 이제 대표도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하고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면회 가고 그냥 단일 대우로 여기 단일 대우에 내부 총질을 한 사람들 앞으로 뭐 특단의 조치 취하겠다 그러고 의원님 조치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조치를 의원님도 뭐 조치 당하면 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예. 2019년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2019년도에 2019년도가 그때 한교안 대표. 총리가 예. 당 대표 되는 시절이에요. 오세훈 당시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저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막 이렇게 붙었었죠. 예. 근데 국민 여론은 오세훈 시장이 높았어요. 제 기억에 크게 이겼던 것 같은데. 월등하게 높았어요. 예. 그럼에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한교안 후보가 당심에서 예. 특히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이 아스팔트 세력들 등에 엎었고 예.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당대표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아마 역대 우리 합리적 보수 정당의 기반과 가치를 가장 오른쪽으로 끌고 가셨던 분이 한교안 전 대표예요. 예. 그 결과 1년 만에 2020년 총선에서 불과 103석의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던 폭망을 냈죠. 폭망을. 예. 그걸 이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당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한교안 대표 그렇게 지리멸렬한 그 상황에서 폭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 물론 비대위 체제를 똑같이 끝나고 이준석 했지만은 당 대표는 인석 당 대표가 된 겁니다. 35세 약간 청년 배지도 달지 않고 있던 그 청년이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부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을 실질적으로 변화 혁신시키면서 누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정당에서 5년 만에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대통령을 또 만드는 정당이 집권 정당이 될 거란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의원님. 요번에 보면은 민심 당심에서 민심은 김문수 후보가 이겼잖아요. 바로 직전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근데 당심에서는 크게 졌어요. 장동혁 후보한테. 아니 근데 밖에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비슷하거든요. 거의 동일하거든요. 입장은 뭐 두 사람 사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이제 봤을 때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서 확 뒤집어서 진 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대부분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사실상 이제 1차 사실상 마지막 파이널 이제 결선에 올라가는 두 사람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제 그 4명의 득표가 있어요. 이걸 분석해 보면은 조경태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합치면은 10만 표가 넘어요. 이게 10만 표가 넘어요. 다 가져가면 결선에서 이기는 건데. 이기고도 남는 거지. 엄청난 차이지.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상 장동혁 후보를 갖다 제끼고 그나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자는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4명에서 이제 결선을 올리는 그 투표 당시에 투표 표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2%가 넘는 새로운 투표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김문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장동혁을 선택한 겁니다. 결론은 역결집인가요, 일종의?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그 강성 지지층에도 표가 1차에서는 분산돼 있었는데 장동혁과 김문수 여기서 또 좀 이탈이 있은 거예요. 특히 당원들 여기에서 그래서 진 겁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전략적 패착이었나요? 패착이라보다 거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당 통합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1차에서는 이제 장동혁 후보한테 말 내년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면 누구 공천할 것이냐. 김문수 후보도 그러면 전환기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장동혁은 전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김문수한테 그걸 물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한동훈을 내쳤어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쨌든 당심을 얻고 나는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그 일성이 그런 취지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당심보다는 민심의 귀를 열어라. 이게 이제 대표님의 조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이제 항상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항상 강성 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층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비위와 그 사람 등 위에 올라타서 결로 가려면은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10개월 후에 장동혁 지금 현재 당 대표의 운명은 10개월 이후에 지난 2022년도 그래도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그 여지를 몰아가지고 6월 달에 그냥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기더라도 그때 성적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당 통합이라든지 당이 정책 역량과 능력을 높여가지고 야당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않는 그런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못 만들어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정치라는 게 묘한 겁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됐지만은 이게 올 연말쯤 돼가지고 국민의힘 여론이 예. 민주당보다 여론 지지가 국민들로부터 높게 받고 예. 여론을 첫째 높게 받고 그런데 야당이 예. 정말 정책 역량이나 능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정당이다. 예. 역시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의 기반에 가치를 두고 예. 저렇게 많은 정치적 경험과 역량이 능력이 있는 예.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져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뭐 소중의 성적표를 손에 쥘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식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페이스로 가면은 예. 말 그때 가가지고 우리 당이 예. 선명한 당원들 솔직히 비위와 짠물 소위 뭐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쳤을 때 예. 국민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와 또 힘을 갖다 보태주지 않으면은 예. 당 내적으로부터 이 체제 가지고는 예. 내년 6월 지방선거 못 치른다. 자, 그럼 이런 또 엄청난 예.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려면 의원님 당 내에서도 의원님처럼 좀 주류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얘기들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후보 때부터 하던 얘기는 내부 총질 안 돼. 단일 대우로 뭉쳐서 이재명 정부에 맞서 싸울 거야. 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어제도 이제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은 결단하라. 이 입장은 그대로 간다는 건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마인드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예. 의원님도 결단의 대상 아니에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일극 체제를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예? 저 거대 입법 권력을 지휘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 저렇게 일극 체제를 통해서 작년 총선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비명 행사를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친명 행제를 시켜보고. 예?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일극 체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야당인 우리가 얼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독단과 전행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 장관을 비롯한 헌법기관 기관장들 탄핵 남발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비상계엄으로 비상대권 행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러면 장동혁 지금 현재 당 체제에서 그런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닮아간다면은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일각 체제도 사실상 이재명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바로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제에서. 예. 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잡았습니까? 예. 우리가 오판하고 우리가 잘못된 쉽게 말하면 국정 운영 방식을 그리고 당정 관계의 어떤 그런 합리적 마인드가 아닌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야당이에요. 예. 야당이 당내 다양성을 갖다가 추구하지 못하고 일극 체제로 가자 그러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길로 갑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예. 소위 말하는 장동혁 의원이 본인이 한 말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그 말은 안 지켜도 돼요. 제가 안 지킬 거예요?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본인이 당 대표가 되기 위한 그런 열정과 의지로서 전당대회 때 한 이야기 그거 그대로 안 한다고 우리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적당하게요. 적당하게 하고 합리적 보수 정당의 그 기본과 가치를 갖다가 더 존중하고 그걸 자신의 정치 철학 몸에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 적당히의 기준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게 결국 인선이잖아요. 인선. 그렇죠. 지명직 최고위원을 보고서는 신임 당대표가 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대충 눈치를 좀 보잖아요.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적인 균형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소위 말하는 찬탄파를 뭐 이렇게 좀 탕평책으로 등용을 이건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읽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벌써 이제 왜냐하면 전환기 씨 당직 임명설 이런 게 언론에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만약 없을 그렇게 거다. 한다 그러면은 예. 지금 장동영 후보가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예.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나 특정 의원들 몇 분 빼고는 거의 열중시어하는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되기 전과 된 이유는 달라져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 첫째 둘째도 당을 통합 치유해야 됩니다. 이들 갈등과 분열에서 예. 치유 그러니까 통합 치유하는 그 역량과 능력이 최우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 체질 전환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십시오. 그 체질 전환의 목적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 야당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우물 안에 깨우리로 예. 우리 당내 강성 지지층의 그 목소리를 존중하고 또 그분들 등에 올라타 가지고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도 이기고 다음 총선도 이기고 그다음 또 대선에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다시 정권도 찾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예. 정치는 결국은 생물이기 때문에 현실을 쫓아야 되는 거지 망상과 예? 그리고 꿈을 쫓아서 허황된 정치 행위를 하면은요. 그건 금방 오래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앵그리 성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